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 한 주의 시작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운영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운영형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자면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한 우리 증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는 그래도 물론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찍기는 했지만 반등을 잘 이어오고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에 다양한 이야기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거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을 할까요?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샤트리아님도 오셨고요. 밤비님, 준호님, 행복하자님 모두 잘 오셨어요. 행투 가이드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오렌지님, 또 최장군님 오셨습니다. 서당깨님, 오렌지님 오늘 제 앞머리를 살짝 내려가지고 이마가 좀 작아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자주 좀 내리고 올게요. 푸른 잔디님까지 이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종목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유튜브에서 고귀한 쫄보님의 종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큐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21,600원의 비중은 1%입니다. 오늘 매수했다라고 하셨고요. 지금부터 슬금슬금 사볼까 합니다.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자, 아이큐어 주가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00%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고요. 보니까 배정 기준일이 내일이더라고요. 12월 7일.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은 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죠. 아주 초짜가 매매하는 주식입니다. 고귀한 쫄보님이 우리 좀 상당히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상식이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됐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100%였거든요. 네. 내일이 기준일이니까 오늘 권리락된 거예요. 네, 4만 원짜리 주식이 오늘 권리락돼가지고 2만 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신주 물량이 언제 나오느냐? 보니까 12월 27일 날 나와요. 그럼 12월 27일까지는 통상적으로 이게 무상증자 받은 사람들은 물량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목은 오늘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100% 발표한 시점에서 주가가 대충 20-30%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유지가 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되는 시점에 잠깐 5% 내지 10% 반등했다가 거의 저종권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웬만해서는 확률적으로 90% 이상이 주가가 못 가요.
근데 오늘 사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게 주가가 이제 4만 원짜리가 2만 원 떨어지니까 네. 주가 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 변화는 없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확 4만 원짜리 2만 원 떨어지니까 이른바 현혹 효과라고 그러죠. 주가 확 떨어지게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동시 효과에 일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 강하고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가 납니다. 근데 우리 청자님이 오늘 21,600원을 사셨죠. 근데 아주 높게 산 건 아니에요. 오늘 고점이 아마 5%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6%? 6.4% 정도 올랐잖아요. 22,500원. 그러니까 약간 중간 정도 가격에 사셨는데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이 많이는 안 사셨어요. 1% 정도 1%. 사고 계속 살라고 그러시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기업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예사는 이제 경필유황 약물전자 시스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30~40% 정도 좀 돼요. 근데 예산은 일단은 뭐 이런 좀 기본적 분석은 통하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 진단을 할 때 그 신약 기술 개발할 때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1년, 2년, 3년 내지는 5년,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그 안에 빨리 기술 개발이 좀 돼가지고 자금이 유입되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계속 기술 개발이 진행이 좀 되면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그러기 계속 그러면 적자가 계속 나다 보면 자본 잠식에 탈피하고 운전자가 부족하다 보면 증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피해야 됩니다. 이 종목도 그런 기업이에요. 예, 연간 보시게 되게 되면 연간 300억 정도 적자거든요. 지금에서요, 거의. 작년도에 126억 적자 났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적자가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다행히 자본 총계가 지금 1,000억 정도 있으니까 연간 뭐 150억에서 300억 정도 적자 난다 한다 하더라도 3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3년 안에 이 회사 핵심 기술은 약물 전달 시스템 자체가 기술 개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또 예사 뭐 증자 내지는 전환사채라든가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계속 주주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런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지금 적자. 이게 계속 자본 총계는 지금 1,100억에서 올해 800억, 600억, 500억 계속 줄어듭니다. 3년 안에 이 회사가 기술 개발에 진행이 좀 돼가지고 로열티라든가 기술 들어온다 한다면 자본이 좀 보충이 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인데 무상증자 물량 나온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3,800억, 4,000억이거든요. 뭐 기본적 분석상이라든가 또 차트로 봐서도 주가 살 주식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 얘기를 할 때 11월 달, 특히 12월 달은 주가 못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바이오 기업도 못 갑니다. 11월 달부터 대체적으로 연말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정도 가야 돼요. 1월 달 정도 가야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모멘텀이 1월 달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최소한 12월 20일 정도까지는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전 경험적으로 주가가 별로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제약주 갖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아이큐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권리약이 된 상태고 12월 27일 날 물량이 나올 건데 그 물량을 소화를 하고 간다. 정 이 종목 사고 싶으면 12월 27일 정도 무상 신주 물량이 100% 물량이 나올 때 그때를 저점 매수 기회로 잡는 게 필요하다. 이제 보유한 주식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가급적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은 매도해가지고 12월 말 정도에 재지지만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아이큐어 살짝 1% 담아 보셨는데 정리하셔야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채팅창 보니까 매수가가 21,600원이 아니고 21,160원이에요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24,40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손실은 안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내일은 꼭 수익 낼 거예요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고 계신 쫄보님. 그러시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사모다라기보다는 내일 수익권에서 한번 매도 대응을 해보시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큐어에 대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채팅창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 계속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나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언제 살까요? 전망이 어떨 거예요? 하는 부분들도 글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미사님 잘 오셨어요? 살려줘요님 하이하이요 하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둘셋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귀연야옹님, 파랑새님이 오늘 제 머리가 물에 빠진 미역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다 확인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한화생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살내지아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3,315원에 비중은 22%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매수를 했는데 물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수익이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 올려주셨네요. 자, 오늘은 2,9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었던 종목입니다. 운영형님, 한화생명 기다려 볼까요? 네, 뭐 이제 보험주의 이제 상승 모멘텀은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그랬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이제 은행주와 더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환경 자체가 안 좋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좀 인상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3년만 국채 금리 자체도 아마 2% 넘게 상승했다가 보니까 1.86까지 좀 떨어졌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3% 중반 정도까지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가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리가 좀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사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향후에는 좀 더 금리 저금리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보험회사 중에서 삼성생명은 사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 자체는 보험 쪽에서 손보입니다. 손해보험사를 사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보험회사 중에서는 DB하재죠. DB하재가 가장 탑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주가로 봐서는 정말 싸죠. 이제 이 종목 접근하신 분들이 주가 싸니까 하나생명이 주가가 뭐 2,000원, 3,000원밖에 안 돼. 액면가가 이 종목이 액면가가 5,000원짜리거든요. 이게 액면가 5,000원인데 500원도 아니고 5,000원짜리 주식이 3,000원이니까 엄청 싸죠. 그렇다고 회사가 액면가보다 낮다는 자체는 적자 나는 기업 외에는 그렇게 뭐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회사가 적자 나는 기업도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서 흑자도 나고 있으니까 주가는 정말 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자본금이 엄청나다는 거죠. 자본금이 4조 원짜리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한생명 있을 때 부실 이 발생이 좀 되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자본금이 대규모 증가됐어요. 이 종목이 결국은 싼 주식이 아니죠. 이게 주식을 볼 때 현재 주가 2,000원, 3,000원짜리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시가총액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입니다. 자본금이 4조 3천억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모든 상장회사 중에서 자본금으로 따지면 가장 1등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4조 3천억이면. 이게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발행 주식 수가 8억 6,800만 주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발행 주식 수가 많은 게 안 좋죠. 주주 가치가 희석이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가 주가는 3,000원 미만짜리이고 액면가 5,000원 아래의 주가는 싸지만은 워낙 자본금이 없고 그다음 시가총액도 2조 5천억짜리 주식이다.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보시게 되게 되면 자본금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000억이잖아요, 1,000억. 1,000억인데 앞서 했다면 대한생명이 4조 4천억이라는 겁니다. 44배인가요? 44배 자본금이 대한생명이 많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삼성생명이 액면가 500원짜리거든요. 500원짜리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원짜리 주식이니까 그래서 대한생명이 주가는 싸지만은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저평가된 주식은 아니다. 금융업적으로 따지면 물론 저평가는 맞는데 요즘 은행주 같은 경우도 지금 PER이 3배, 4배지 않습니까? 증권주도 지금 4배, 5배짜리가 많고 그러니까 금융주 쪽으로 따지면 대한생명 주가 자체가 싼 주식이 아니에요. 하나생명이 자체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생명은 사서는 안 되는 거고 사더라도 지금 이제 이 종목 이제 금융주 같은 게 아무래도 배당을 좀 노려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은행주라든가 선보사 주가들이 훨씬 배당 수익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보유하고 계시니까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3,300원대 좀 사셨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최근 하락 부분 정도까지는 뭐 당연히 반등 나올 겁니다. 3,3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뭐 빨리 이 정도까지는 여기 이탈하면서 가격대가 되니까
아마 3,165 우리 선생님 그 정도 가격 사셨죠? 네. 최소한 3,300원 정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뭐 대응 가능할 것 같은데 가급적 추가매수는 다른 금융 쪽에 노려하시고 이 종목은 3,2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화생명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매수가까지는 반등의 가능성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해보는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도 그렇고 두 번째 종목도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첫 종목부터 운영형님의 전량 매도 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가 나오다 보니까 채팅창에서 충격이 또 크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충격을 달랠 수 있는 종목들 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해피님도 오셨고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초코치파이님, 앵커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현대위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3,100원이었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해도 된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현대위아 오늘은 75,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83,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한 두 달 정도 지금 손실권에서 지금 마음고생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문윤영님? 예, 뭐 이제 보유하고 계시니까 비중이 10%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물려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1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주식으로 봐요. 그렇지만은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자동차는 아니다. 이제 그런 쪽인데 여전히 결국 이제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관련 종목들이 좀 가야 될 건데 현재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차질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뭐 내년도 하반 정도까지 가야지 좀 풀리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차질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판매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16%에서 17% 정도 판매 감소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도 부진하죠. 지난달 수출 지표를 좀 보게 되게 되면 가장 부진한 섹터가 15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부진한 쪽이 헬스케어하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 외에는 다 반도체라든가 소규약 제품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40%에서 평균 120% 급증했어요. 이게 지난달 11월달 수출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4분기 실적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감소한 쪽 자체가 자동차 부품 쪽이라는 거죠. 그 영향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영향이고 결국 그 부분 자체도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실적의 여파 자체가 4분기 내지는 내년도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지 종목들 순환매 돌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관련 종목은 일단 보유 영역이지 이분처럼 주가 많이 빠져서 단기 물타기라든가 그런 어떤 관점 비중을 약간 늘리는 쪽에 가능하겠지만은 신규 매수 자체는 별로 다른 쪽의 기회를 잡는 게 단기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다는 쪽이고요. 현대유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 부품 플러스 이제 기계와 관련된 엔진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20-30% 정도 좀 되는 쪽인데 아무래도 현대유아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부분 자체는 중국 법인이라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뭐 자동차 자체가 중국 쪽에 안 좋은 쪽에 대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라든가 그쪽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중국 시장의 부진 부분 자체를 만회하고 있는 쪽인데 기본적으로 현대유아를 중심으로 한 만도라든가 부품 회사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중국 쪽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에서요. 워낙 또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현대유아는 계속 2년, 3년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해다가 막상 실적 뚜껑을 열고 보면 계속 어닝 쇼크 내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현대유아의 밸류 자체가 어떠냐? PER이 16.8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크지 않다는 이 자체가 업종 대표적인 경우 현대모비스를 보세요. PER이 아마
현대모비스가 아마 PER 8배밖에 안 될 겁니다. 현대유화 자체가 벌써 현대 지금 모비스가 PER이 지금 9.2배잖아요. 내년도 7.6배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현대유화가 PER이 16배예요. 이게 아직도 자동차 부품업종 중에서는 대장주는 그래도 현대모비스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가 가야 되는데 대신 이제 현대유화의 장점은 뭐냐? 자산 가치가 주당 BPS가 12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높은 주식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면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상 실적 때 PR 1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싸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그 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파라지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현재처럼 현대유화의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는 국면 쪽에서는 주가의 상승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물타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방은 지지가 되니까 주당 BPS가 12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지금 7만 5천 원짜리는 PBR로 따지면 주가 순 자산 비율로 따지면 0.6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길게 보니까 저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10% 정도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8만 3천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아마 10% 정도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10%에서 잘하면 뭐 10% 정도 언저리 8만 6천 원 정도. 근데 이거는 아마 내년도 가야 되겠죠. 내년도 가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정도 진행된다 한다면 아마 8만 2,500원, 8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에 아마 2월달, 3월달 정도 간다 한다면 8만 8천 원, 9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약간 낮추는 전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생각보다 더 해결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이 좀 해결이 돼야 주가도 시원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현대위아가 지금 저점은 거의 찍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8만 3천 원, 그 이상으로는 8만 8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익고 볼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살려줘요 님이 다 같이 수익 자랑하는 채팅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글 올려주셨는데 이 글이 왜 이렇게 괜히 뭉클하고 감동적이죠. 언젠가는 우리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계좌가 우리 빨간불에서 헤엄치는 그날까지 야인시대도 응원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 함께 상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TV 홈페이지 올려주시거나 또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줄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에서 수공백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성광밴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8,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성광밴드가 관이음새 만드는 회사라서 조선 관련주인데 조선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같이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네요. 자, 성광밴드 지금 차트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좀 아래로 내려오다가 요 며칠 지난주부터 살짝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8,8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고 운용형님 이 종목에 대해서 조선주에 대한 업황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이제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예사 이제 피팅 회사니까 네. 전방 산업이 조선 업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선이 다가 아니죠. 조선 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이 석유화학 플랜트 쪽입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즉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 해외 수주 쪽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라든가 그들 기업들이 중동 쪽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수주를 많이 하게 되게 되면 그쪽에 이제 간이음새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선 쪽도 들어가지만 조선 쪽은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선 업황이 한 업장만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간이음새 쪽엔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라든가 그다음에 DK락 해서 4개가 있거든요. DK락 같은 게 이제 소형 개장용 쪽인데 그래서 성광밴드하고 이제 그 태광하고 거의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비슷한 쪽인데, 근데 이제 보시면 성광밴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저점인데 상대적으로 같은 그 규모라든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태광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죠. 다르죠. 그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똑같은 피팅 회사이고 규모 자체도 똑같고 매출도 거의 비쌉니다. 재무내용도 거의 비싸고 또 이들 두 기업이 부산에 있는 녹상공단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태광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주하고 성광의 부진한 이유 자체가 이 피팅 시장 자체가 그 성장 자체가 싹 제한적이에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조선업종과 워낙 지금 해외 쪽의 수주 모멘텀 자체가 지금 안 좋거든요. 현재 해외 쪽의 건설은 수주가 지금 거의 작년부터 훨씬 부진합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 수주가 관련돼 가지고. 국내 쪽에서도 건설업체들이 그래서 상반기 때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10월 달 들어서 국내 건설회사들의 분양이 아파트 분양이 지금 뚝 끊어졌습니다. 최근에 건설주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건설주 관심을 안 둬요. 상반기 때는 그래도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한 분양이 2015년도 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 가장 많게 분양될 거란 전망이어서도 관심 가졌는데 현재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10월 달 들어서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게다가 해외 쪽과 관련된 수주가 자체가 유가가 한 대 80불 정도까지 갈 때도 중동 쪽을 중심으로 수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작년보다 수주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 플랜트 쪽에 중동 쪽에 수주가 거의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성광배드라든가 태양과 관련된 개장용 피팅 회사들 같은 게 석유화 플랜트 쪽에서 조선업종은 조선업화는 괜찮은데 또 다른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쪽에 관련된 석유화 플랜트 쪽에 수주가 없으니까 이쪽에 개장 피팅 자체가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장비 사업 쪽에 회사가 진출했거든요. 자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쪽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주가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광밴드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피팅보다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재무능력 자체가 탄탄하거든요. 부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한 500억이라든가 1000억 투자해가지고 성장성 있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요즘 잘 나가는 그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건 안 하거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이익이 안 나요 거의 지금은. 재무능력 자체가 탄탄한 회사인데 보시다시피 뭐 작년도 11억 영업이익, 올해 적자 29억, 내년도 80억. 이거 80억 난다 주가 못 가거든요. 그 다음에 내후년도 2023년도에 조선업황이 약간 이제 수주 모멘텀 자체가 주가에 실적이 반영된 시점 자체가 2023년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55억이거든요. 155억 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PR이 16배거든요. 가기가 쉽지가 않죠. 주가는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도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좀 결정 반등을 위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시면 아마 8,800원도 언제까지 좀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결정 반등은 이제 8,400원이고요. 짧은 반등이죠. 그러니까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한적입니다. 실적이 앞서 제가 현대유화가 똑같아요. 자산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예에서 주당 BPS가 15만 원, 15,0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싸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되는데 자기 자본율이 ROE가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올라갈 때 사면 이 종목은 거의 수익 못 냅니다. 반대로 현재 와서 약세국 면책에 사가지고 짧은 매매는 가능한데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봐야 기대 수익 자체가 10% 이상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이저블만 제시해드리고 9,000원도 언저리 정도를 적정한 매도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주 쪽으로 보고 성광밴드 매수를 하셨는데 조선과 함께 석유화학 플랜트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또 한쪽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주가도 힘있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다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8,400원 정도 반등 타이밍 잡아주셨고요. 8,800원 매수가 근처 9,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도하는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광밴드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증권통으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가지아 아자아자 님의 종목 나인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9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손실이 나왔는데요.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향후 주가 전망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나인테크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종목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무역의 날에서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주가는 좀 힘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9% 급등을 하면서 3,17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이다가 오늘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고점으로는 3,600원까지 찍기도 했었던 것 같네요. 자, 하지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3,900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좀 불안한 것 같고 오늘의 급등이 과연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물음표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그 3천만 불 수출의 날, 상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예상은 이제 본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요.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에 이제, 좀 손을 좀 대고 있어요. 근데 현재 매출을 보니까, 거의 70% 정도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고요. 2차전지와 관련된 매출은 거의 제한적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좀 회사 최근에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수주 잔고를 봤거든요. 수주 잔고를 봐야 됩니다. 2차전지 회사가. 저도 최근에 2차전지 장비 쪽에 관심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요 기업들 PNT라든가 원익 P&I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수주를 제가 잔고들 쭉 좀 체크를 해봤는데 대부분 관련 종목들이 작년 대비해서 수주가 거의 100%, 200%다 증가했어요. 근데 회사 딱 보시면 딱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수주가 2차전지 향이 잔고가 지금 71억이고 디스플레이 향이 124억이잖아요. 잔고가 195억입니다. 적은 거죠. 7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천만 불 수출회탑 수상받는 것 자체는 지나간 거거든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됐는데 3천만 불 해봐야 금액으로 300억입니다. 300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는 않고 네. 현재 예사가 지금 3분기까지 매출액이 지금 한 500억이 좀 넘거든요. 500억이 넘은 거니까 약간 그 2차전지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조금 약간 더 증가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과거 지나간 그쪽에 만약에 3천만 불 해당되는 3천만 불 해당되는 수출 계약을 했다. 수주 계약을 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호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수출회탑으로 수상 받았다는 자체는 3분기까지 9월 말까지 실적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수출해가지고 실적이 반영이 좀 된 거니까. 근데 그 반영된 것 자체가 지금 거의 이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적자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 3분기까지 지금 영업 누적 적자가 거의 50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재료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수지였었으면 향후에 어떤 매출도 반영이 좀 되면서 현재 적자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가의 상승 부분 자체는 지나간 거에 대한 복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1,200억 좀 되는 거고 앞서 기타 2차전지보다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직도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주가 3,6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고점이 좀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일단은 바닥은 타출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아마 무난하게 3,400원 정도까지는 움직임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600원은 움직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지방 정도가 3,300원, 4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3,900원에 사셨네요. 네. 오늘 3,600원은 올라가더라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이 가격대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격은 조금 좀, 왜냐하면 지금 너무 3분기까지 적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정도 가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내년도 2월달 정도 될 것 같은데 2월달에 예상외로 어떤 흑자 전환이 됐다든가 그럼 내년도 이제 실적 기대치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아마 3,400원 정도가 목표 주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내년도 2월달 가고 난 다음에 2월달에 올해 4분기 실적 자체가 흑자가 전환이 좀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1분기라든가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 시점에서 우리 청약 예상 가격대인 3,9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단기적 목표는 오늘 3,600원까지 간 걸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0%네요. 10%이기 때문에 일단 10% 정도까지는 2,000원 좀 7, 800원 정도 내려온 시점에서 약간 물타기도 해볼 만 했는데 비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내려온다 한다 이 가격대 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00원 정도요. 2,900원과 3,400원도 흐름이니까 그 사이에 내년도 2, 3월 정도까지 등락 구간을 이용하시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2월달 이후에 실적을 좀 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짧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3,400원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재료는 오늘로 마무리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3,400원 선에서 매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까지 내가 조금 더 길게 볼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조금 더 길게 보는 전략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인테크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귀연야옹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넷패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6,500원이고요. 비중은 6% 보유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장대 양봉 보고 들어갔는데 다시 주춤하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36,500원이었습니다. 넷패스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에 나왔었던 종목이죠.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나 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오늘의 주가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라는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운용형님, 넷패스의 흐름 앞으로 어떨까요? 넷패스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향후의 성장성을 예상을 하고 주가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올해도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것 자체가 아마 2022년도, 2023년도 가야지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자회사 넷패스 아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현재 밸류로 따지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다만 이제 비메모리 쪽에 시장의 향후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투자 부분 자체도 다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회사가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의 확대, 특히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2년, 3년도 이후에 주가 밸류 자체가 회사의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왜냐하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입니다. 싼 주식이 아니거든요. 올해 적자잖아요, 보면서요. 올해 매출액 4천억인데 영업 적자 23억이고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인데 근데 회사가 계속 예상 실적 대비해서 계속 실적 자체가 안 좋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맘때 올해 한 3,400 이상 이익 난다고 했었는데 올해도 적자이고요. 내년도 전망치도 그래서 믿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도는 아마 충분히 의미 있게 실적이 나올 겁니다. 넷패스 아크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실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 PER 기준에서 2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상당히 견조해요. 이제 그런 어떤 성장 부분 자체가. 근데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시장의 주목을 좀 받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쪽인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실적이 적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은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ISC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은 아니지만 제가 추천해드렸던 GST라든가 그다음에 10, 1160 이것 쪽이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올덱스라든가 차트가 다르잖아요. 넷패스는 고점에서 끊겨가지고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거든요. 기대치가 너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48,000원대에서 올해 연초에 48,000원 이후에 다른 것들은 연초 이후에 100%, 200% 정도가 올라간 종목들이 나오는데 못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밸류 자체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년도 가야 된다 이 종목은. 내년도 가야지 39,000원 이상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39,000원 이상 돌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올해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높은데 1분기 때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실적 자체가 분기 단위 영업이익이 100억이라든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아마 4만 원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실적으로 적자 수준이기 때문에 4만 원 크게 상회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39,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2월달, 3월달 정도 가게 되게 되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이제 그때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온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한 달, 두 달 정도의 목표 주가를 본다 한다면 4만 원 크게 상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39,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 다만 이 종목은 중장기 성장이 가능하니까 기다리면 충분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39,500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로 잡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귀연 야옹님이 세밀한 진단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저는 또 고점 진입이군요 하셨는데 자 이렇게 반등에 또 따라잡으셨습니다. 실적이 살짝 아쉬운 종목이다라는 점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39,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4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진단도 함께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준영 운영형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운청야님, LX 인터내셔널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매수가는 28,900원입니다. 비중은 25%.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향후 전망과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는 글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오늘은 24,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9월 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오면서 38,000원대까지 고점 찍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는 조금 가파르게 내려왔었고요. 계속해서 최근에 박스권 흐름들 또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살짝의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오늘 24,60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 목표가,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LX 인터내셔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실적 밸류로 따지면 정말 안타까운 주식이죠. 24,000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어떤 수준의 주가인데 올해 네. 실적 뭐 사상 최대 실적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6천억이 넘어갈 겁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600억이었는데 올해 6천억이거든요. 단기 수익이 작년도에 3천억인데 올해 3,600억. 매출액도 작년도에 11조 원인데 16조 원, 거의 50% 가까이 증가되면서 올해 지금 예상 실적 기준으로 PR이 지금 2.6배 되는 수준인데 회사 또 배당도 꽤 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 부분 자체가 물류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판토스라는 회사 물류기업의 지분 한 50%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아마 이제 주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판토스라는 물류회사 자체를 떼어내 가지고 물류기업으로 재평가를 좀 받게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회사 측에서 LX로 이제 그룹에 분할되면 기업 분할로 넘어가면서 판토스를 좀 상장시켜가지고 그걸 IPO를 통해가지고 그 자금을 통해가지고 LX 그룹을 성장시킨다 뭐 그런 어떤 얘기도 들리는 쪽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사 주식으로 봐도 싼 거고 물류기업으로 따지면 현재 예사 해상이라든가 육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항공물류까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물류 대란 얘기 때문에 해상 운임 가격도 급등한 상태고 약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효과를 좀 회사가 지금 실적으로 좀 반영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주가 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요. 일단은 이거는 뭐 사야 되는 주식이죠.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25%네요. 지금 15% 2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이거 좀 더 사셔야 될 겁니다. 뭐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가 좀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뭐 이미 좀 바닥권에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되는 주식이죠. 지금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그래도 지난주부터 약간 시장이 기업 내용을 중시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 시장 자체는 거의 이슈 모멘텀 중심의 장이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기업의 가치가 좀 약간 반영되는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막 반영이 좀 되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니까 추가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28,000원이 단기적으로 반등 목표죠. 근데 뭐 3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이 종목이 한때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쪽인데 다른 악재는 없습니다. 뭐 긍정적인 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물류 판토스의 어떤 상장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 3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인데 1차적인 반등 목표는 28,000원대 좀 보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3만 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X 인터내셔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딱히 나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힘이 없지? 하지만 이 LX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기초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28,000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3만 원까지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또 수익도 꼭 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지연 해피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건데요. 유진기업 가지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유진기업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5,100원, 비중은 10%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자, 유진기업이 지난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네요. 5,200원대에서 4,300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다시 반등. 오늘은 4,6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진기업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까요? 워낙에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요. 네, 시멘트 관련주로 보면 이 종목은 주식을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산은 레미콘 회사거든요. 네. 레미콘 기업이고 시멘트 회사가 갑이고 레미콘 회사는 을입니다. 최근에 시멘트 가격이 인상됐거든요. 7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6%인가요? 7%인가 인상이 좀 됐어요. 근데 이제 레미콘 회사들은 쉽게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부분 자체를 바로 레미콘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뭐 예컨대 성신양이라든가 현대 한일 시멘트라든가 주가는 거의 고점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 성신양이 보고 계시는데 현대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올해 거의 100% 가까이 떴거든요. 보시다시피 거의 주가가 10,000원대에서 지금 25,000원까지 상승했다. 2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시멘트 회사도 직접 수익을 받은 거죠. 만약 그 시청자님이 시멘트로 보고 사셨으면 시멘트를 사셔야 되는 건데 유진기업을 잘못 사신 거죠. 유진기업은 레미콘 회사인데 레미콘 회사는 시멘트를 여러 골재하고 섞어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이게 시멘트 가격 인상 부분 자체를 레미콘 회사들이 쉽게 건설 회사들의 가격 인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유진기업 자체가 실적 부분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못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심의 레미콘 회사거든요. 앞서 제가 이제 국내 아파트 최근 하반기 때 국내 주택 분양 얘기를 했었는데 10월 달부터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분양 안 하면 내년도로 2월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소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수도권 같은 경우 상당히 감소폭이 커요. 아직까지 예정됐던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거의 한 30% 정도밖에 올해 분양을 하반기 때 10월 달부터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진기업한테도 부정적인 시멘트 가격 인상 부분 자체를 또 레미콘 가격 인상에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그랬던 부분들이 여타 시멘트 관련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 속에 유진기업은 부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를 따르면 주가는 엄청 싼 주식이죠. 그렇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앞서 제가 LX 인터내셔널도 얘기했지만 주가 싼 주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그래도 모멘텀이 없으면 전혀 주가가 아주 싸더라도 주가 전혀 못 갑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치는 짧게 보면 4,800원이죠. 이탈은 빠졌던 가격이기 때문에 4,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죠. 근데 이 종목이 배당 메리트도 크게 없을 거예요.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170원 정도 했네요. 지금 4,000원대 170원이면 4, 5% 정도 좀 되는 수준인데 5,000원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그 이상에서는 상당히 좀 더디게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5,100원에 사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반등인 것 같습니다.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5,100원 정도를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기본적 부석살은 업황이 안 좋지만은 업황이 더 가야 되는 주식이지만 현재 봐서는 5,1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5,000원 정도 반등 시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진단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종목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미사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코리아 서키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15,600원에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고 이전에 15,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가 11월 25일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15,600원이 됐다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거든요. 자, 코리아 서키트 차트를 보니까 정말 오늘 본 차트들 중에 유일하게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주 시원하게 계속해서 위쪽으로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15,000원대 매수가이시면 이미 수익도 충분히 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도 강한 급등세, 9%대 상승세 나오면서 25,400원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잘 사셨고 잘 버티고 계시네요. 네. 충분히 이 종목은 저도 이 종목 제가 아침 방송에서 제가 17,000원대 추천해 드린 데가 한 달이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목표 주가를 2만 원 잡아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워낙 기판 업황이 좋아서 제가 24,000원 수정을 했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28,000원까지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오늘 제가 다시 신고가가 좀 나왔어요. 요즘 그 IT 쪽에서 업황이 가장 괜찮은 쪽이 기판 쪽입니다. 기판이 이제 PCB 쪽이거든요. 이제 PCB 쪽도 여러 가지 PC용 기판이 있고 서버용 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용 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용 기판이 있는데 지금 가장 괜찮은 게 코리아 서키트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버용 기판 쪽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노텍 자체도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자체가 기판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는 왜 못 가느냐? 삼성전기는 서버용 기판에 대한 배출 비중이 별로 없어요. 서버용 기판이 영업이익률이 30% 넘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와 더불어서 LG노텍 주가가 가장 강세를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 업황이 좋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투자도 했지 않습니까? 코리아 서키트가 2천억 정도요. 계속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업황이 좋으니까 이 중소형 회사가 거의 아마 1,500, 2천억 정도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 2년, 3년 동안 계속 기판 업장 자체는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심텍도 지금 쉬고 있는데 심텍도 사야 되겠죠. 심텍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아 서킷, 심텍이 먼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라든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2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 같고요. 28,000원 정도 가서 좀 쉴 겁니다. 28,000원 쉬었다가 그다음 내년도 가면 이제 또 실적 수준이 올라가게 돼. 내년도 주가도 싸요. 현재 이 회사가 내년도 밸류로 따지면 주가가 지금 25,00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아마 10배, 8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7.7배잖아요. 오늘 주가 뜬 거 가면 8배거든요. 8배면 업황이 호정 가면 10배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최소한 3만 원 이상까지 주당 EPS가 3,000원이니까 갈 수 있는 쪽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8,000원 정도를 적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이 15,000원대에 사셨으면 대체로 이 종목이 14,000원부터 올라왔거든요. 저도 14,000원대 간식 있게 보다가 제가 17,000원대 언급했던 주식인데 그러면 14,000원에서 28,000원이 100% 올라갑니다. 100% 올라갈 때는 좀 주식시장은 좀 쉬어요. 28,000원 정도가 반 정도는 아마 좀 20% 정도 좀 되시는데 수익을 좀 실현해 보시고 나머지 아마 10% 정도는 충분히 3만 원 이상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28,000원 정도부터 단계적인 차익 실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28,000원까지 일단 쭉쭉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미리 축하드릴게요. 오늘 첫 종목부터 전략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또 마무리는 계속 수익 챙기면 된다. 긍정적인 전망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종목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영 운영형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달려왔고요. 잠시 후 10시부터 투자의 신까지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힌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투자의 신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운영형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